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 시간은 11월 4일 2024년입니다. 오늘은 사직 전공이신 문정기 선생님과 쓴 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The Lancet Regional Health Western Pacific 여기 저널에서 받아줘가지고 커멘터리 형식으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오리지널 글은 이제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달 거고요. 이 글 자체는 다행히 오픈 액세스가 돼서 자유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메디게이트 하경대 기자님이 어제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기사화를 해주셔서 그 메디게이트 뉴스에서도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기 선생님이 1저자이면서 교신 저자 역할을 했고 저는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문 선생님은 카대 의정부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공의 1년 차를 하시고 2월 달 사퇴 이후에 이제 사직을 하셨습니다. 글을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쓰고 싶다고 제안을 하였고 처음에 저희가 작성한 글은 좀 더 긴 글이었죠. 이제 의료 대란의 끔찍한 사건의 흐름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좀 포괄적으로 이 사태를 이해하면서도 개인의 어떤 심경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미 다른 논문들이 사태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출판을 했기 때문에 유니크한 본인의 경험이 주가 돼서 최종 버전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 저널에 문을 두드리고 투고를 진행하다가 다행히 이 저널 편집장이 글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개인의 어떤 생각과 결정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부분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사주셨습니다. 문 선생님이 현재 굉장히 바쁘게 지내셔서 제 유튜브에는 직접 게스트로는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은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오늘 제가 이제 문 선생님을 도와서 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곳에는 코멘트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왜 내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떠나기로 결정했는가입니다. 첫 문단입니다. 저는 2024년 2월까지 한국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66%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90% 이상의 레지던트 의사들이 사직했으며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의료 정책이 어떻게 제가 원래 희망했던 길을 포기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2023년에 레지던트 신경외과 수련을 시작했으며 특히 뇌수술 분야에 끌렸었습니다. 중증 환자를 수술하고 집중적인 수술 후 관리를 제공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이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신경외과 레지던트 수련의 엄청난 업무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한 생명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보여준 감사에 보람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예, 여기 사족을 달다면 저도 인턴 때 그 국립암센터에서 신경외과 인턴을 1개월 정도 했거든요. 네, 레지던트 선생님이 당직실에서 너무 졸려서 못 일어나서 못 나오고 있을 때 거기서 깨워가지고 팀에 이제 포함시키는 그게 제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잠을 못 자면 우선은 최선의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뇌가 항상 이렇게 술에 취한 것 마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신경외과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인지 제가 실제로 체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외과 수련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했다고 하는 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인기 의료 분야들이 포화될 것이며 남은 의사들이 덜 선호하는 필수 의학 분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전례 없는 의대 증원 속도는 어떠한 과학적 예측 과정으로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낙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죠.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포함된 회의록은 저희는 아직도 보지 못했죠. 예,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인 의료 개혁에 항의하여 사직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제 의사 면허는 두 개의 의료기관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제 면허는 수련병원에 묶여버렸고 다른 병원에서는 저를 일반 의로 고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제가 힘들게 얻은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5개월간의 불확실성의 시간이 지나고 제 사직 요청은 2024년 7월에서야 공식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비교육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문 선생님은 그 위더스 병원이라는 데서 현재 일하고 있고 논문에서도 위더스 병원 소속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이 정도로 억누른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다른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시민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야 되는데 단지 엘리트 집단 또 뭐 돈을 많이 버는 집단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대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인권 운동으로도 번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요 언론 매체들은 사직한 레지던트들을 범죄자와 배신자로 묘사하며 우리를 금전적 이익을 위해 환자를 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악마화는 정말이지 참혹했습니다. 제 사직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주 80시간을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일하던 것을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만둔 제가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환자를 버렸다, 파업을 했다,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수건을 던진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직을 이미 걸었고 실제로 사직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살던 세상이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제 환자들이 저를 돈 때문에 떠난 사람으로 기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제가 돌봤던 사람들이 저를 기회주의자로 보진 않을까. 제가 진심으로 그들을 도왔었다고 믿었던 것이 어리석었을까요? 미래에 제 환자들과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을 다시는 못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무너져버린 기분이 듭니다.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정말 국가가 원하는 환자-의사 관계인지,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들을 진짜 이렇게 보는 거를 원하나요? 이런 시스템을?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은 지속 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나치게 수련의의 노동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 의료 개혁이 이러한 전략에 대해 더 크게 의존하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직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잠재적 건강보험 납부자는 줄어들고 있고 건강보험 기금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5년 내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관계자, 의사, 의대생, 그리고 대중이 국가의료의 미래 방향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혁의 과정과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문단도 굉장히 중요한 문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번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어떤 마지막 아웃컴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의료의 모습은 도대체 뭔가? 지금같이 행위별 수가제 플러스 의료 전달 체계가 부재한 이런 시스템, 그리고 굉장한 저수가 시스템, 이거를 그대로 가면서 의사만 늘리는 게 정말 우리가 미래에 원하는 그림인지, 아니면 좀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의료 전달 시스템을 재정비를 해서 완전히 다른 미래의 모습을 꿈꿀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죠. 지금의 방향성을 보면 이거는 민영화로 가는 각인데, 민영화에 대한 담론은 정부에서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 국민을 호도하는 태도, 지금도 명태균 씨,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가 나올 때마다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거는 거짓이다 하는데 다음날에 바로 변론이 거짓이라는 게 까발려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에 점철된 정부의 모습, 미래를 정확히 국민에게 설명해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저는 문정기 선생님이 이 논문을 통해서 표현한 본인의 좌절감에 정말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이번 의료 개혁 발표 이후 많은 한국 의사들이 해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의사 역할을 포기하고 더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으며 변화가 예측 가능한 임상 환경을 찾아 해외로 이주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개하고 마쳤습니다.
읽으면서 10년 전에 제가 했던 그런 고민들이 좀 공감이 가면서 좀 많이 슬픈데 더 좋은 환경이 존재합니다. 한국에 있으면은 이게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좀 관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최적화된 곳은 과연 어디일까, 이 생각을 꼭 하면서 몇 년 돌아가는 거는 사실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한 4, 5년을 돌아왔거든요. 미국에 오는 과정에서 수련을 다시 받고, 하지만 그게 끝났을 때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저는 저의 선택에 후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의사들 및 의대생들은 꼭 힘을 내시고, 저는 이 과정을 쇼생크 탈출의 과정으로 보거든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 및 국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와줄 사람들은 많습니다. 꼭 원하는 곳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황을 잠시 알려드리면 저는 지난주에 그 원고 2개를 더 투고를 했습니다. 사직한 고년차 정신과 전공의 선생님 한 분과 쓴 글, 그리고 한국 의료대란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영국 대학생이 한 명이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과 쓴 글이 또 있어서 투고를 했고, 이 글들도 최종 출판이 되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이 영국 학생이 저에게 이번 사태를 그 professional resistance라는 개념에서 전문가의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논문 2편도 동영상 설명에 역시 달아놓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올바른 저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욱 많은 학생분들과 사직 전공의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넓혀서, 그것이 글이 됐건 유튜브가 됐건 신문 기사가 됐건 기고문이 됐건, 꼭 국제의료사회뿐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들에게 이 한국 상황을 꼭 알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이 바빠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젊은 의사분들과 의대생들을 응원하고 있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사태를 극복하는데 정신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지를 하는 콘텐츠로 계속 업로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